자, 유명인이나 정치인 같은 우리 사회의 리더들.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재능이 뛰어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가 이른바 공인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그 근본적인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요즘처럼 중요하게 느껴진 적이 또 있었나 싶어요. 최근에 한 유명인의 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중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회는 리더와 스타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어떤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근본적인 의무가 과연 무엇인지 바로 그 핵심을 파고들고 있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바로 공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은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능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인에게 재능과 지식은 물론 기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 엄청난 재능이 만약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인다면 그건 그냥 개인의 기술일 뿐이니까요. 그럼 재능을 넘어선 그 무언가는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인 교육, 즉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재능이나 지식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이에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도구 같은 거죠. 반면에 지혜나 공적인 마음가짐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사용 설명서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도구를 가졌는데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와, 이거 정말 위험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훈련. 이 철학에서는 이게 무슨 선택 과목 같은 게 아니라 모든 공인에게 요구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 교육이 없다면 그들은 언젠가 사회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될 운명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적인 책임감을 배우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를 잃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성교육의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일까요? 이 철학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 최고 리더십의 역할로까지 확장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한번 떠올려보죠. 그 자리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보통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철학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공부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즉,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 최고 학생의 역할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돼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혜를 배우는 게 바로 교육과정이고요. 또 이걸 잘 이끌어줄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결국 대통령의 5년 임기 자체가 국가 전체를 위한 최고의 대학원 과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공부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개인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철학이 가리키는 방향은 훨씬 더 크고 궁극적인 목표, 바로 인류 전체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한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바로 이 정신이야말로 모든 공인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보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지식과 재능을 갖추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마침내 인류에 봉사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빛과 번영은 이 모든 과정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이롭게라는 삶을 살 때 번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의 정점에 오르는 사람을 자료에서는 빛나는 존재라고 표현해요.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에 이바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철학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나 스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의 마지막 결론은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지식과 재능을 갖춘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로 우리 모두가 공인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우리가 SNS에 글 하나를 올리는 것,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마이크 같은 거예요. 그 마이크의 크기가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의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공인이라면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